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그동안에는 증권시장 전문가 또 경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스페셜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더 스페셜하게 NFT 관점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지금 미술작가 두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진짜 많이 네. 바쁘시죠? 연말인데 네. 작품 활동도 계속 하셔야 되고 요즘에 경제 채널에 정말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뭐 12월은 작가들한테는 이렇게 자선 경매라든지 이런 작은 경매나 전시가 좀 있고 네. 또 그보다 사실은 내년 전시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네. 어떤 바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작가들은. 네, 이렇게 바쁜 가운데에서도 저희 한국증권TV에 와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NFT가 진짜 뭐 미술 쪽에서는 이미 핫하지만 경제 쪽에서 증권 주식 쪽에서도 핫하다는 거 몸소 체험하실 것 같아요. 네. 엄청 또 섭외가 많이 온다면서요. 네네.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 시장에서 활동하는 작가들한테 이 NFT에 관련된 기업이나 그런 업체들에서 작가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NFT 우리가 맨날 듣기는 하는데 저도 아직 어렵거든요. 시청자분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 먼저 체험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NFT 뭐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정말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코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우리가 예전에 혹시 세대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예전에 버스 탈 때 혹시 토큰을 내어 보신 적 아니 저 있으신가요? 그 정도 세대는 아닙니다. 네. 아니면 이제 학창 시절 때는 이제 회수권이라 그러죠. 종이로 되는 거. 그건 했어요. 네네. 네. 그 회수권처럼 그게 사실은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어떤 공간 아니면 특정한 그 기능을 써야 되는 곳에서만 가용하는 코인인 거죠. 네. 그죠. 사실 토큰을 가지고 우리가 과자를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버스 그렇죠. 토큰을. 버스 네. 탈 때만 그렇죠. 하죠. 그 때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개념에서 그 토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NFT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그 암호화된 그런 코드화되어 있는 네. 그 기술 안에서 이제 어떤 디지털 이미지와 합성이 되어서 하나의 원본임을 증명하는 코드 기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개념 정리가 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두민 작가님과의 또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볼게요. 두민 작가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주사위 작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사위의 뭐 추상적인 모습 아니면 뭐 반대칭적인 영상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에 가까운 그런 작품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뭐 이런 AI, 메타버스 이런 거에 좀 남들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술가들한테는 그 호기심이라는 게 어떤 창작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스타트업 회사,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협업하실 생각이 있으시냐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호기심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네.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왔는데, 네. 주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술 쪽에서는 엄청난 반감이 있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저희처럼 이제 극사일적이나 순수한 어떤 아날로기적인 그런 페인팅을 하는 작가들한테는 그런 인공지능은 결국엔 디지털 쪽인 거고 네. 기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작업을 하냐 또 이런 것들 작업하는 건 왜 하느냐 쓸데없이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 미술사를 바라보면은 뒤로다 보면은 그 시대에 가장 발달된 기술과 예술은 항상 결합을 했었고 그리고 예술가들은 그 기술을 자신의 작업 속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늘 고민을 해오면서 새로운 미술 장르를 개척해 갔던 것들이 예술가들의 그런 어떤 장르와 관계된 역사의 기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거기에 상응되게 저는 그냥 단순한 뭐 화가 이 개념보다 예술가로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었죠. 네. 네. 그 시대 항상 발전한 기술과 예술은 항상 같이 갔다.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면이 네, 없잖아 맞습니다. 있는 네. 것 같네요. 또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면 이제 NFT 작품이 작가님 작품으로 독도도 있고요. 이제 수원 화성도 이 AI 딥 러닝을 통해서 반대칭 영상
대칭적 반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말이 반영상이 맞는지. 있죠, 항상 제 작품에는. 근데 그 아날로그랑 디지털에 좋아하잖아요. 네,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인공지능이랑 세계 최초로 이제 협업했던 작품 제목이 이제 독도 작품이었잖아요. 그리고 커뮤니 위드 독도라고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교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품 네. 제목. 그 수원화성도 커뮤니 위드 수원화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작품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실존에 존재하는 어떤 실존하는 대상이 있으면 항상 그 수면이라든지 거울 아래 반영상이 비춰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체 같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작업을 계속 해왔었고 지금 독도라든지 수원성 같은 경우도 위아래 반전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아래쪽은 인공지능이 하고 위쪽은 제가 작업하는 쪽으로 작업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 혹시 뭐 자료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지금 보시겠어요? 네. 그 지금 보여지는 이 영상에서 NFT 수원화성 커뮤니티 수원화성이라는 작품인데 실제는 이 작품이 평면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지만은 지금 수면 아래쪽에는 지금 물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저 작품을 인공지능이랑 협업할 때는 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 세 점을 딥러닝을 시킨 이후에 수면 비 오는 날 아스팔트에 비춰지는 저 수원화성의 이미지를 고흐의 화풍으로 변환을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원이라는 게 물숫자에 근원 원자라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네. 물이라는 키워드를 또 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제가 작품화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는 움직임의 영상은 NFT 영상으로서 제가 직접 이제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프리미어라든지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가미를 한 거죠.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NFT 영상 실제 올린 거고 메타파이라는 마켓에서 제가 처음으로 등록했던 작품입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NFT로 작품을 만드신 거를 또 이렇게 직접 보니까 또 새롭네요. 지금 또 AI, 뭐 딥러닝 이런 걸 결합해서 만든 작품이다 얘기를 주셨는데 흔히들 사람과 뭐 AI가 뭐 같이 공존도 하지만 좀 대립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받아들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작가님은 함께 좀 공존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과 예술 또 어쩌면은 인간의 삶 자체도 기술과 항상 그 생활과 접촉을 하고 같이 공유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이 현재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위드 코로나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언택트 시대에 어떤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또 도래해 왔고 그러다 보니 네. 조금 더 그 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이런 삶이 만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작품 뭐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이제 AI랑 결합한 작품들이 또 NFT 네. 작가님 작품 하나 봤잖아요. 네네. 점점 좀 궁금해지네요. 혹시 그 비플의 작품 에브리데이라는 혹시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저 화면에서? 네. 네, 작가님 지금 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보면은 이 지금 비플의 에브리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 좌측편에 보이는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은 비플이라는 작가가 7년 동안 매일매일 작품을 한 점씩 한 것을 하나의 이렇게 캔버스 형태 안으로 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소도비 크리스티 경매를 해서 786억에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그 현재 우리가 2차 시장을 경매 시장이라고 하는데 경매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낙찰된 금액 중에 세 번째로 큰 금액이에요. 네네. 첫 번째 금액이 지금 여기 영상에도 화면에도 보이시다시피 제프 쿤스의 이 토끼 1,082억 원에 낙찰된 게 지금 현재 1위고요. 네. 그리고 호크니 작품인 이 1,019억 이 수영장 풍덩하는 이 작품이 지금 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기존의 원화가 아니라 이 NFT 작품, 비플의 작품이 세 번째 네. 낙찰가라는 거죠. 네. 진짜 이제 NFT 시장이 어마어마한 것 네.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들도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뭐 미술, 게임, 뭐 스포츠까지도 일파만파 점차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직은 조금 네.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 작품 자체를 NFT화하는 것과 이게 가공을 한 NFT 파일과는 차이점이 있나요? 네네. 그 뭐라 그럴까. 이 그냥 순수한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라는 거는 누구나 카피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작품이
인터넷상에 두민 작가라고 검색을 했을 때에 수많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건데 어떤 누군가가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고 그 그쵸. 같은 이미지는 너무 많이 있는데 그 같은 이미지 중에서라도 한 이미지만 제가 어떤 이제 NFT를 거래하는 마켓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암호화 코드 값이 입력이 되어져요. 디지털 상에서 그 플랫폼 안에서. 그러면은 수많은 이미지들이 똑같은 게 있지만은 저가 등록한 그 이미지만이 유일한 원본임을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생겨지는 거죠. 제가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혹시 동물 좋아하세요? 동물 좋아해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강아지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네. 그러면 강아지라고 했을 때에 네. 저도 똑같은 마르티스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우리 앵커님 또 마르티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암놈이고 또 똑같은 암놈이에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요. 근데 보니까 저의 강아지가 조금 더 애교도 많고 더 귀여운 거죠. 귀여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저 강아지랑 바꾸실래요? 그러면 제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시겠죠. 왜일까요? 정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저가 준 점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저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대체 불가하다. 그렇죠. 그와 같은 거죠. 같은 강아지고 같은 종이고 같은 색깔이고 다 하지만은 서로의 어떤 특정 값이 있다면은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가 가지고 있는 5만 원과 앵커님 갖고 있는 5만 원. 저 거는 조금 깨끗하고 앵커님 거 조금 약간 구겨졌어요. 근데 신권이 필요하신 거죠. 바꿀까요 했을 때에 저는 바꿔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 나는 뭐 상관없어. 그냥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대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에서 이게 좀 더럽거나 좀 찢어지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금이라는 것들은 바꿔도 아무 상관없이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똑같죠. 시장에서. 그거는. 네. 그게 결국에는 NFT와 일반 그 화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죠. 이거 강아지, 정이 든 강아지를 그렇죠. 또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시니까 그 대체 불가하다는 게 어떤 건지 네. 그리고 5만 원 신권과 또 뭐 조금 헌 돈이라도 바꿀 수는 있는 거 같이 그렇죠. 5만 원의 가치는 똑같으니까 네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좀 그러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NFT 작품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 네네. NFT로 작품을 판매하고 계시고 이제 구입하면 구입을 이제 소유권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 구입한 사람에게 저작권은 그럼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우리가 이제 저작권은 일단 처음 그 NFT를 내지는 NFT를 만들기 위해서 그렸던 그 원화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NFT를 만든 그 이미지는 소유권은 NFT를 구매한 분한테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동의가 있다면 또 내지는 동의가 없더라도 그분에서 본인이 위해서 어떤 수익 창출이 아니라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뭐 티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거나 어떤 다른 가공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판매하고 거래하는 것 또한 소유자의 것이기 때문에 네. 창작자는 아무런 그런 부분에서는 타치할 수 않고요.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켓 플랫폼, NFT 플랫폼에서 여기서 앵커님이 제 작품 MT를 이제 비딩을 해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보니까 두민 작가 NFT 작품이 자꾸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나 이거 지금 갖고 있는데 팔아야겠다. 파셨어요. 그 처음에 살 때 100만 원이라는 얘를 좀 크게 한번 잡아볼게요. 100 비트코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네. 지금 한 500 비트코인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파신 거죠. 그럼 파셔서 예를 들어서 100 비트코인에 거래됐던 작품이 소유했던 게 1000 비트코인에 판매가 되셨으면은 이제 10배 이상이 뛴 거잖아요. 그죠? 10배. 그러면은 그거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정한 퍼센트지가 처음 창작한 크리에이터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로얄티가 지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작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작권에 갖고 있는 걸 계속 지켜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1차나 2차 미술 시장에서 작품이 거래될 때는 한 번 거래되어질 때만 작가가 그 작품에 대한 그쵸. 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작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창작자한테는 아무것도 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NFT에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되게 보장이 된다는 게 큰 차이점이죠. 그럼 작가분들에게 그 크리에이터, 창작자에게는 더 좋은 거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보장되어지거나 또 꾸준히 만약에 NFT를 계속 발행을 해서 낙찰이 되어진다면 또 그 낙찰되어지는 것들이 제 2차, 3차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어지면은 저는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저의 그 코인 지갑은 계속 쌓이게 되는 거겠죠. 그렇네요. 네네.
작가분들에게도 좋을 수 있다는 네. 거. 그러면 이제 또 두민 작가님은 약간 가족이 작가시잖아요. 형님께서도 이제 네. 도성욱 작가님이라고 유명한 작가분이신데 세대별로도 조금 더 이렇게 연령대가 있으시면 NFT가 더 어려우실 수도 맞습니다. 있고 또 도성욱 작가님은 NFT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직접 이렇게 통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야 막 이렇게 네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적으로 저보다 약간 좀 위의 세대 분들은 일단은 그 디지털 쪽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어렵죠. 네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원화 작품을 판화로 찍어내는 것조차도 맞아요. 되게 많이 거부를 하셨던 맞아요. 세대들이세요. 네. 그래서 저쪽 뭐 대화를 안 했고 또 저는 워낙 이제 비밀리에 움직였다 보니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좀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대체로 지금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주위에 나이 드신 쌤들도 그렇고 호기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NFT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본의 아니게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NFT에 대해서 네네. 작가분들에게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해서 NFT로 작품을 그렇죠. 판매할 수 있다라는 또 강의도 많이 하고 네. 계시다고 그 원화에 합니다. 대한 어떤 손상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NFT화 시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또 내지는 본인의 그 작가의 작품의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본인의 작품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죠. 네. 그 판화 같은 경우는 앞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렇게 많이 좀 인식이 됐었던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NFT로 많이 발행하는 거는 작품 가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 원화 작품이 있으면은 판하는 에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0개만 찍는다 했으면은 이제 AP가 있고 그다음에 101, 102 이렇게 해서 순서가 이렇게 네네 번호가 붙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의 판매 금액이 되게 낮게 측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2차 시장에서 경매 시장에 나오더라도 판하는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더라도 원화보다는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되고 거래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NFT는 드랍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발행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만 내서 NFT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얘네들은 가치가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개를 만들어 있는 판화처럼 여러 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에 대한 값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재거래될 때 다시 그 가치가 또 하나씩 더 뛰어오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체 불가 토큰이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두민 작가님의 NFT 작품을 샀다가 그걸로 다른 작가의 NFT 작품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바꿀 수는 없고요. 이제 다시 마켓에다가 내 것을 쉽게 하면 재거래되는 거죠. 판매를 하고 그거로 또 생기는 수익으로 또 다른 작가의 NFT 작품을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오늘 진짜 많이 NFT에 대해서 좀 알아갑니다. 오늘은 또 원래 미술 작가시지만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NFT 전문가로 방송을 출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메타버스나 NFT 관점에서 이제 또 선구자로서 작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싸이월드, 제페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 특히 저의 세대는 싸이월드 세대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고객들이 있으니 또 그 고객들은 이미 예전에는 10대, 20대였지만은 지금은 시장 경제에 의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비와 생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로 이제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되게 미술시장이 NFT 시장에서 싸이월드가 또 메타버스 세상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쉽게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싸이월드는 국내 플랫폼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자체가 경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쵸.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싸이월드는 국내 유저로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숙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까지 이제 퍼져야 되는 해외 숙제가. 유저들이 싸이월드로 들어와서 또 거기에서 NFT도 발행을 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아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정보를 듣고 있고 지금 싸이월드도 오픈이 자꾸 미루어지고 하는 이유도 그거와 아마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정보가 빠르시네요. 네. 지금 며칠 전에도 지금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뭐 코로나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닐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 블록체인 또 싸이월드가 혹시 도토리 아시나요? 알죠. 그건 아는 세대입니다.
도토리 그 싸이 도토리라 그래서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할 거예요. 또 여기서.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니미도 살 수 있고 미니미 옷도 살 수도 있고 자기 미니룸을 꾸밀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용 고객들이 본인이 직접 미니미를 디자인을 해서 NFT화 시켜서 등록을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확장성을 가질 거거든요. 본인이 크리에이터도 할 수 그렇죠. 있는. 누구나.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NFT 시장은 우리가 이제 개방형이 있고 비개방형이 있고 완전 이제 개방을 하지 않는 프라이빗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싸이월드는 개방형으로 오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NFT를 발행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켓과 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 기술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페토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용 고객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해외인 걸로 맞아요. 알아요. 네. 네, 국내보다는. 그리고 아이돌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미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는 제페토가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 이게 또 NFT도 아까도 그 형님 뭐 세대 네. 차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학생 아드님이 계시다면서요. 네네. 그 아드님은 어떻게 이쪽을 보고 있나요? 이미 저의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어릴 때부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게임. 본인 네네 그 가상 세계거든요. 네. 그것도 메타버스거든요. 그 안에서 본인의 캐릭터 만들고 놀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자라왔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리고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고 너무 익숙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친구들 지금 어제도 사실 밤에 집에 가 보니까 네. 친구들하고 그 안에서 게임을 하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도 거기서 하고 친구들을 거기서도 사귀어요. 이미 굳이 뭐 카톡 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그것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만약에 10년 뒤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네. 지금 현재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플랫폼과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면은 말 그대로 서핑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여기서 조금 더 게임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임 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우리 또 시장에 상장도 돼 있는 NC소프트, 그렇죠. 뭐 SK 이쪽 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게임 회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NFT와 그리고 메타버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통화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산다든지 나의 캐릭터에 스킨을 입힌다든지 그런 걸 다 실제 지금 현재 그냥 게임 속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이제 게임머니로 바꾸어서 그걸 사야 돼요. 그쵸, 그쵸. 우리가 일반 게임에서는. 근데 이제 메타버스 게임 안에서 게임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NFT 발행을 한 그 스킨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그 코인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사고 거래하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게임 안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다시 재판매하거나 이러면 뭔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또 그걸 불가능하기도 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되어지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 NFT가 되어 있다. 그럼 이거를 나 이게 현금화 시키고 싶어라면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러면 그 게임 시장 자체가 시장 원리 안에서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과 맥락이 같이 닿아져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먹거리 시장이 되겠죠. 기업이나 또 투자자들한테도. 그러니 다들 달려드는 거죠. 위메이드, 위믹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럼 그쪽도 이제 계속 좋을 거라고 일단은 네. 지금 보시는 네네. 관점인가요? 네.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세다. 네네. 그 지금 뭐 자료 화면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뭐 메타버스 화면인가요? 이거 지금 뭐 눈보라 세일 추천 월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설명을 준비해 주신 화면인가요? 뭐랄까요? 이제 제페토라는 부분이 네. 지금 여기 보시는 눈보라 세일 추천 오디오는 이제 제페토 안에서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페토에서는 아이돌이나 NFT에 관련돼서 많은 곳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네. 블랙핑크가 이 콘서트를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지금 콘서트를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새로운 앨범이 디지털 앨범이 나왔다면 이 안에서 직접 신곡 발표도 네, 하고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혹시 이프랜드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네. 어떤 거예요? 이프랜드는 지금 SK텔레콤, SK에서 지금 이제 개발한 가상 세계죠, 메타버스. 그래서 여기에는 특정한 어떤 그런 공간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술 관련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어떤 대학교의 미술 전시, 졸업 전시도 지금 이 이프랜드에서 지금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갤러리에서도 지금 이프랜드 곳에서 지금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이 메타버스 중에 가장 미술에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는 국내가 아닌 디지털랜드라는 그 해외에 있는
그곳이 부동산 이제 거래하는 메타버스 공간인데 거기 안에는 이미 소더비가 본인들의 그 경매장이랑 실제 연구인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안에?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다음 달에 어떤 작품을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똑같이 그 작품을 이제 걸어놓고 사람들이 미리 볼 수도 보고, 있고 살 체험할 수도 수 있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미 만드는 게 올해 6월 달에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네. 소더비가 지금 그렇게 지금 해놨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러다 보면 크리스티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지금 아마 현재는 NFT 사업만 서울옥션이나 키옥션이 들어가고 있지만 아마 네. 이제 이런 이프랜드라든지 국내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경매도 일반 오프라인도 되지만은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본인의 어떤 고객들이 캐릭터를 가지고 참여해서 거기 안에서 쉽게 말하면은 테마를 들면서 경매를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도 저는 1, 2년 아니면은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코로나가 또 점점 더 퍼지면서 이런 쪽이 더 탄력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죠. 이제 네. NFT가 이제 작가분들도 많이 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경제방송 출연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작가분들의 이제 권익 그리고 경제성도 높여주고 있으니까 네. 참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게 직접 갤러리에 가서 이렇게 감상하고 하는 것 좀 좋잖아요. 저도 갤러리 그렇죠.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네. NFT 작품 그럼 오프라인 좀 비율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저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이제 작가이고 또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는 게 기본 베이스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두 가지가 동시에 접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둘 다 하겠다. 네, 예를 들면요. 제가 어떤 개인전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전시 같으면 전시장에 오프라인에 저희 원화 작품들이 걸려 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원화 작품 옆에 모니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원화를 가지고 만든 NFT 작품을 모니터에 띄워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모니터 옆에는 QR코드가 하나가 붙어요. 그걸 찍으면 바로 NFT 마켓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화는 하나밖에 없으니 그죠? 이 원화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사게 될 거고 그리고 옆에 이 원화를 가지고 만든 NFT를 가지고 찍으면 이거는 한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로 만든 NFT가 있으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코인으로 구매를 하죠. 그리고 구매를 하신 분이 나 원화가 보고 싶어 해서 오프라인 전시장에 오셨어요. 봤는데 원화도 마음에 들어. 그럼 원화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시장의 확장을 좀 넓혀주는 개념과 그리고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2차 미술 시장에서 3차 미술 시장이 하나가 더 생겨진 거죠. 그래서 저는 작가든 결국에는 시장이 생겨지면 시장에 본인의 작품을 선보여야 되고 거기에 맞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NFT 마켓과 메타버스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3차 미술 거래 시장이기 때문에 작가는 반드시 이거를 전시와 작품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전시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이게 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질 거고 직접 투자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네. 있는 건데요. 그러면 작가님은 이제 새로운 작품에만 NFT화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작품에도 NFT화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보셨던 그 수원화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 인공지능 협업한 수원화성에 원화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작품을 NFT화 시킨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뭐 오픈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캐릭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웹 디자인이나 게임 그 애니메이터 친구들은 작가들, NFT 작가들은 매일매일 하나의 캐릭터를 디자인을 해서 NFT를 시켜요. 이거는 창작인 거죠. 완전 새롭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질 건데 저처럼 기존의 어떤 회화나 작가들은 원화를 이용한 응용 작품이 나와질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워낙 디자인 베이스에 있는 NFT 작가들은 늘 새로운 거를 나오고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나 새로운 어떤 미니미
또 새로운 어떤 이미지들을 자꾸 만들어서 오픈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시장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도 지금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그 뭐 비플의 에브리데이 작품을 살짝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 네. 이 작품도 NFT로 간송미술관에서 지금 그 해례본을 사실은 이제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했거든요. 볼 수 있죠. 네, 좀 보여주세요. 지금 아마 그 영상으로는 지금 제가 구하다 보니까 안 나와지던데, 네,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훈민정 한정판 NFT 기본상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만 띄워놓고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NFT화 시킨 것 같아요. 그럼 보려면은 저도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또 함부로 할 수 있는 저작권. 네네. 그래서- 작가님 작품은 막 보여줄 수 네. 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앞으로 이게 고미술 그러니까 또 세상이 바뀌어질 거잖아요. 이 미술 문화재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실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NFT화 시켜서 디지털화된 이미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그 안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원본임을 입증을 해주는 거니까 그게 단순한 카피본이 아니라 원본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NFT를 발행을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NFT의 마켓이라는 자체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해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또 해외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우리의 문화재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예술 작품들을 좀 더 글로벌하게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될 수도 굉장히 있죠. 좋은 네네. 계기가 되겠네요.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도 그렇게 나와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경제 채널이니까 네. 돈이 되니까 하신 거죠.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또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작품들도 NFT화 돼서 글로벌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건 이런 건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NFT 작품이 이제 작가님은 실제로 그걸로 수익 활동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낙찰되면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궁금한데 가상화폐로 받으시나요? 네, 저는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오.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오픈시라는 세계 최대의 마켓이거든요. NFT. 그 마켓에서는 누구나 NFT를 올릴 수가 있어요. 저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어. 그냥 그 메타마스크라는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그 코인 지갑만 생성을 하면은 얼마든지 본인의 셀카 찍으시고 셀카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약간만 모션을 줘서 올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려줘도 되고요. 오늘 방송했던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올려줘도 돼요. 실제 그렇게 하세요. 진짜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기억이나 어떤 상황을 남기고 싶어서 본인만의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싸이월드 말씀드렸잖아요. 네. 싸이월드에는 예전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사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사진 하나를 싸이월드 안에서도 NFT화 시킬 수 있게 지금 한다는 거죠. 사진 한 장 한 그렇죠. 장도 결국에는 저는 NFT는 나중에 대중들이 쓸 때는 시간을 저장시키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이미지. 그래서 하면은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 오픈마켓. 네네. 그렇군요. 이게 얘기를 들을수록 이해가 가면서 또, 네. 뭐 이런 저런 어떨까? 이게 좀 사고가 점점 확장이 되는 느낌이 네.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추가적으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개방에서는 작가한테 크리에이터한테 그게 이제 코인으로 입금이 되어지는데 네. 이제 비개방형이라든지 아니면 선별형 마켓에서는 어떤 NFT 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그를 중개하는 회사가 있고 창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럴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옥션에서 하는 엑세스블루 같은 경우죠. 엑세스블루는 이제 작가의 디렉팅은 서울 옥션에서 하고 그것을 만드는 플랫폼은 두나무 업비트에서 지금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 작가의 작품을 애니메이터 시켜주는 또 애니메이터 회사가 있고요. 이 세 개의 사람들이 같이 작품을 했을 때는 수익의 배분들이 작가한테가 아니라 같이 동등하게 나눠지고 때로는 현금으로 구매를 누군가 작품 구매했으면은 현금이 입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코인으로 그걸 구매를 했을 때는 작가한테 코인으로 지급이 되어지고 이 선택도 가능하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마켓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가상화폐로 받기도 하고 뭐 현금으로 받을 수도 네, 있고. 현금으로 구매하셨다면은. 네. 그러면 작가님은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주식은 제가 하진 않고요. 코인은 제가 이제 제 작품으로 코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현금화 시킬 수는 있지만 사실 저는 되게 관망하는
입장이라 코인을 그냥, 일단 두고 네, 보는.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가끔 이렇게 관심 있는 코인이 있으면은 그 코인을 다시 이제 바꾸어서 현금 바꿔서 다른 코인을 이제 산다든지 그렇게 하죠. 네. 이제 뭐 NFT 전문가시다 보니까 네네. 이제 코인 쪽도 좀 많이 좀 얼리 어답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 옥션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NFT 관련해서 게임주도 뜨거웠지만 이제 네. 뭐 미술품 이쪽으로도 엄청 퍼질 거라는 전망에 또 서울 옥션도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네. 많았거든요. 네네. 서울 옥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뭐라 그럴까요? 지금 카카오에서 하는 그라운드 X라든지 이제 서울 옥션의 엑세스블루가 아마 우리나라 국내 마켓에서는 가장 큰 마켓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NFT 들고요. 마켓 중에 네네. 네. 그래서 그라운드 X 카카오에서 하는 이 부분은 기본 자축으로 이제 코인의 기반이 되는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 코인이고요. 그리고 엑세스블루는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뭐 1, 2위 코인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이제 거래하는 기본 코인으로 사용한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서 하는 그라운드 X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인 오픈시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액세스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이제 코인 거래소죠. 업비트. 그리고 두나무라는 회사와 같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한다는 점. 그러면은 국내 코인을 갖고 있는 그런 구매자들 그분들이 이 NFT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 사람을 이미 다 모아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알려지거나 또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니, 그렇죠. 네네. 혹시 확실히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회사가 가장 크고 그리고 제가 또 했던 그런 메타파이라는 곳은 이제 NFT를 만드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에서 3위에 대한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중소 NFT 마켓을 만드는 곳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차별화된 그런 NFT 마켓에 대한 홍보와 또 NFT 작품을 올릴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고 향후에는 해외 그 마켓이랑 연동을 해서 여기에 올리면은 이쪽도 같이 동시에 올라가지고 또 그쪽에 있는 고객들이 이쪽에 와서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교할 수 있는 브릿지가 만들어진다면은 네. 되게 크게 시장이 또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NFT 관련해서 요즘 관심이 많은데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좋은 소식도 있고요. 네. 좀 우려스러운 이런 소식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의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회화 작가에서 이제 이권현 작가라는 분이 네, 네네. 이제 뭐 고소한다. 네네. 네. 그게 뭐냐면은 이 이권현 작가분의 작품은 본인의 그냥 회화 작품이 있지만은 그 퍼포먼스와 같이 병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디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물감을 묻히고 캔버스에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다른 어떤 드로잉적인 요소나 페인팅을 하시는데 또 그렇게 끝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어떤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시고 이제 갤러리 측에서는 촬영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촬영한 것을 NFT화를 시킨 거예요. 그걸 판매한다고 했는데 작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게 작가의 그 저작권은 작품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촬영 내 카메라 내가 찍었는데 왜? 이건 내 건데 라는 게 이제 주장이 되는 갤러리 거고. 측에서는 그렇죠. 네. 작가 입장에서는 작가의 허락도 없이 나는 퍼포먼스도 같이 하는 작가인데 이 작품의 퍼포먼스와 그림은 같은 건데 그 또한 나의 것이다.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 왜 나에게 허락받지 않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법적으로 퍼포먼스 촬영물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는 아마 촬영한 사람한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상권은 있겠죠. 또 그러니까 이게 촬영한 거는 이쪽 잡고 근데 초상권에 대한 부분이 또 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NFT라는 게 결국에는 그 뭐 초상권, 저작권.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싸이월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싸이월드에서 내가 추억에 대한 어떤 사진 하나를 NFT화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앵커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앵커님은 나의 얼굴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은 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했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의 초상권에서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싸이월드에서도 그게 만약에 NFT가 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유명인이라면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나의 추한 모습이
흑역사가 막 거래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아무래도 초창기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정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NFT 또 메타버스 이제 선구자신 두빈 작가님과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최근에 이제 또 저희 방송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네네. 보시는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뭐 NFT, 뭐 주식, 뭐 코인 투자도 많이들 하시겠지만 또 코로나 때 정말 호황이 된 게 네, 아트테크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이제 뭐 투자자분들께 좀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 NFT 컬렉터를 위한 팁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네, 이 팁은 결국에는 사실은 그 일반적인 미술 시장에서 뭐 우리가 아트페어라든지 아니면 작가의 전시회 가서 작품을 살 때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작품을 콜렉트할 때 팁? 네, NFT랑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 드는 걸 사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네, 첫 번째. 근데 남들이 이 작가 되게 좀 있으면 가격이 올라, 되게 좋아. 이렇게 해서 작품을 사시면 네. 가끔 거기에는 사자가 많이 붙기도 해요. 네. 막 누가 추천했는데 이미 또 작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사게 됐을 때 살 수도 있거든요. 더 오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맥시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고 작품에 대한 게 꺼질 수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르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 작품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내 집에 걸어두고 내가 계속 보고 싶을 것인가.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NFT는 내가 코인 지갑 안에 그 NFT 작품을 넣어놓고 내지는 트위터에 본인의 프사 사진에 그 NFT 작품을 걸고 싶을 정도의 좋은 것인지 내 마음에 드는지 그런 걸 또 고려하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되게 중요한데 얼마나 독특한지,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지. 네, 독특함과 희소성을 또 찾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작품하고 유사점이 있는 건 아니면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구분을 해보셔야겠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맞네요. 네네. 네. 5번째는 그 작가가 얼마만큼 창작 활동을 계속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계속하는 게 좋은 거. 당연하죠. 아. 오늘까지 해서 NFT 작품하고 나 돈 벌었네 하고 딱 안 하고 이제 아니 근데 어떤 작품은 사후에 막 이렇게 뛰는 작품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 이제 희소성이 너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의 아카이브를 좀 보는 거죠. 작품 활동을 얼마만큼 지금까지 해왔느냐는 이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서치만 조금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작가의 히스토리도 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작가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있고 또 실제 뭐 경매 시장에서는 얼마의 작품으로 이제 작품이 거래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활성한 작가가 NFT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또한 같이 가는 올라가겠죠.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K옥션, 뭐 서울 옥션에서 경매한 그 레코딩이라든지 또 시장에서 활동했던 거,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지면은 저희 NFT도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작가의 작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누구 어디 회장님이 가지고 그렇죠. 있다. 뭐 어디에 소장되어 외국에 누가 있는지. 가지고 있다. 네. 어디에 뭐 중요한 뭐 외교관 누가 뭐 그러면은 네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뭐 우리가 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가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앨런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푸사사 계정에다가 저 NFT 작품을 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 NFT 뭐지? 누구지 했는데 한국의 누구 작가였어. 두민 작가. 이러면은 그 다음 되면은 떡상을 하겠죠.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네네, 희망사항이지만은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누군가가 가지냐에 따라서 되게 이것도 많이 달라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해야 될 때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맞아. 네네. 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뭐 어디 왕실의 이 작가 작품이 걸려 있대 하면은 네네. 평가도 좋아지고 네네. 가치도 올라가는. 네네. 네. 네. 중요한 그리고- 부분 체크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요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작가의 작품 주제라든지 작가 철학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을 보시면 나의 그런 어떤 철학과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과 이렇게 뭔가 맞닿아지는 코드가 있다면 그 작품을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고 또 소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안에는 또 철학이라고 했으니까 그 철학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작가만의 그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장 우리 핫한 그 K-팝 스타 BTS? 네, BTS. BTS가 성장한 원동력이 뭔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물론 음악도 좋지만 그 사실은 커뮤니티 이게 소통하는 거 네, 팬들이랑. 아미들과 소통을 하면서 네. 되게 이렇게 언더에 있으면서 되게 어린 힘든 시절부터 그 쉽게 말하는
BTS 음악을 좋아해주는 그런 팬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작곡하는 과정, 연습하는 안무하는 것들 계속 올리면서 본인들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게 글로벌하게 지금 어떤 위치에 올라올 수 있던 건데 작가들이 또 사실은 똑같아요. 나의 작품을 그냥 단순히 작업실에서 그냥 나 혼자 보고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대중하고 소통하고 또 만나고 또 작품을 또 과정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는지도 지금의 시대에서는 되게 필요하고 스스로의 셀프 PR이죠. 자기 PR로서 내 잘났어가 아니라 나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걸 꾸준히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소통을 하는 그런 작가들이 네. NFT 시장에서는 되게 더 중요해요. 가치가 높고 네네.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죠. 네. 노출이 되어질수록 NFT 작품은 더더욱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작가의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다 나왔나요? 네, 길었죠? 좋습니다. 아니 우리 그 투자자분들 주식 네. 투자, 코인 투자할 때도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NFT를 투자하고 NFT 작품을 거래하실 때도 이런 포인트 잘 체크하시면서 네. 충분히 이제 공부가 된 후에 투자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민 작가님과 NFT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양하게 나눠봤어요. NFT 계속해서 좋을 거로 보시는 거죠. 메타버스, AI 네. 함께. 네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다 넘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가는 방향은 그쪽이다. 네. 우리 미래에서. 어쩔 수 없이. 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혹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실버 감독? 화면 하나 그때 옛날 영화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럴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해서 영화가 이제 스피버 감독이 했던 네. 영화인데 이게 화면 아마 보면 되나요? 네네 지금 네. 화면 제가 자료 화면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네네 혹시 이 영화 포스터 볼 수 있어요? 나 왜 못 봤지? 저 뭐 VR 글라스인가요? 뭐죠? 네네 VR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본인이 그 게임 속에 직접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그 안에서 코인을 벌고 그걸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실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게임 속에 나오는 이 가상 세계와 또 코인과 또 그런 게임 아이템과 그런 게이머와 그 안의 캐릭터와 동일화돼서 일체화되어지는 심지어 감각까지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이미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누가 하냐면 일론 머스크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이미 아시죠?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고 맞아요. 네. 메타 플랫폼으로 네. 바뀌었죠. 페이스북이 지금 이미 네. 이쪽으로 지금 그렇게 확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되니까 게임과 접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이 될 거다. 네. 라고 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미술 작가 두민 작가님, NFT 메타버스 얼리 어답터 작가님과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시고 또 투자 아이디어 얻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네.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